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데이 시간입니다. 포항시가 이번 태풍으로 방제 대책의 대전환을 맡게 됐는데요. 박정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가 3조 3천억 원을 들여 재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포항시장이 지난 20일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후 변화 시대에 잦아지고 있는 또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포항시가 가장 먼저 100억 원을 들여서 안전도시 전환을 위한 안전진단과 방제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네. 또 포스코 등 철강공단 기업과 함께 종합방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최근 재난 상황에 맞는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가 침수 예방 관련이라고요? 네, 그 하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인근이 바로 냉천인데요. 이 냉천을 비롯해서 칠성천, 그리고 지바우천, 대화천, 장기천 등에 모두 5,4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네. 지구 단위 종합 복구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하천 범람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태풍 피해가 가장 컸던 남구 대송면과 청림동 그리고 동해면 등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정밀 진단과 복구 계획을 세우고요. 네. 항구적으로는 침수 예방이 불가능하도록 주민을 이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이제 도심 침수를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죠? 네, 포항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남구와 북구의 외곽 해안 지역으로 빗물을 이 사방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내는 네. 대배수 터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연장되는 길이가 28km짜리로 설계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형산강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사방으로 분산함으로써 네. 도심과 공단의 그 침수를 막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또 3천억 원을 들여서 도심 저류지를 확충해서 빗물 수용 능력을 높이게 되고요. 시간당 강우량 60mm로 되어 있는 20년 빈도로 설계가 된 빗물 펌프장 15곳을 시간당 강우량 80mm로 상향해서 100년 이상 빈도로 성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 태풍에 이제 침수가 되면서 도심이 피해가 컸는데 또 철강 공단 침수 피해도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나 또 개선책도 제시됐다고요? 네. 일단 포항 철강공단 업체들의 태풍 피해 복구가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포스코만 해도 올 연말이나 돼야 100% 정상 가동이 되면서 현재 차질을 빚고 있는 제품 출하도 재고가 3개월, 최고 3개월 정도밖에 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정상적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대체 방안으로 국내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네.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칠성천과 냉천 그리고 연안, 형산강 주변과 국가산단 침수를 막기 위해서 모두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드리겠다. 그래서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제도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네요. 그렇죠.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실행이 좀 무색해지겠죠. 네. 그래서 포항시가 이 같은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민 안전 중심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인데요. 우선 안전도시위원회와 전문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와 자문단을 통해서 불합리한 피해 구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고요. 또 지하주차장 등 침수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추진할 예정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러한 안전 기준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포항을 비롯한 울산과 부산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해안 도시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좀 쉽지만은 않겠지만 또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태풍 피해 예방은 가능할 텐데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총 3조 3,570억 원에 달합니다. 예. 포항시는 2023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거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요. 네. 그 기간이 지나면 2025년도까지 도심 저류지를 조성하거나 빗물 펌프장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도까지 우회 대배수 터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28km나 되는 그 대배수 터널과 차수벽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가 이러한 기후 변화 시대에 잦아지고 강력해지는 자연 재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비하는 방제 정책에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포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저께 있었던 이강덕 포항시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에서 어떤 것이 내려오더라도 밑에서 빼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밑에서 다 빼주면은 이 위에 막히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이 저희들이 대배수로 터널을 생각하는 것은 밑에서 못 받아주니까 군부천처럼 이런 데도 밑에서 못 받아주니까 못 받아주는 만큼 그 이상의 양을 우회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냉천고 밑에 좁아진 강폭을 넓힐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그러면은 포스코를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주민들 주거하는 지역을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유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유입량이 적으면은 위에서 아무리 많은 물이 내려와도 여기서 받아주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못 받아주니까 위에 채이고 오버플로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불안하기 때문에 하천 뚝을 높이거나 차수벽을 만들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이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차수벽을 강변에 댐을 높이고 만들고 회사에도 만들어야죠. 회사에도 차수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포항을 방문했는데 포항시장이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 김한섭 예산실장이 포항 태풍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네. 피해 복구가 한창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할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요청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네. 또 매년 반복되는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의 재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도심 외곽 우회 대배수 터널 설치와 도심 저류지 확충 그리고 빗물 펌프장 기능 보강, 연안 침수 위험 지역, 하천 지류 지역, 차수벽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태풍에 대송면 제내리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죠? 네, 이강덕 시장은 해안가와 인접한 지역은 만조시 폭우가 겹칠 경우에는 이런 하천 범람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예. 또 이러한 사태들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항사댐 건설 그리고 형산강 국가 하천 정비, 하천 지역 지구 단위 종합 복구 계획 수립이 추진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이번 태풍 피해가 컸던 대송면 주민들은 포스코와 국가 산단 조성 당시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한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대부분 다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태풍 내습 시 잦은 침수 피해를 입어왔고 네. 근본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태풍 피해가 컸는데요. 이들을 위한 집단 이주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그런 그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이강덕 시장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또 포항시 의회도 시민 일상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올해 행정사무 감사를 또 취소하고 복구에 힘을 쏟기로 했죠? 네, 의원들 간 그 실랑이가 좀 벌어지긴 했었어요. 네. 그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포항시 의회가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포항시 의회가 지난 20일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취소안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네.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신경전으로 오고 잡음이 있긴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의회는 태풍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결의안을 시의원 전체 이름으로 채택을 했고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뉴스이데이 박정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